네, 내년 대통령 선거는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안개 속입니다. 한나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권 쪽에서도 아직 어떤 사람이 최종 결선에 나설 주자가 될지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8.15 특사로 복권한 신계륜 전 의원은 고건 여권연대론을 제기하며 범여권 통합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초점에서는 최근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신계륜 씨와 함께 전국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고건 캠프에서 나온 고건 지지 명단에 신계륜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건 전 국무총리 지지자십니까? 개인적으로 고건 전 총리를 참 존중하고 우리 정치권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고건 선거 캠프의 진영에 가담하거나 또 거기에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비록 원외에 지금 있지만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현 386 참모들과도 어느 정도 그 의사소통이 되는 분이시고, 또 김근태 의장이라든가 한화갑 민주당 대표하고도 계속 친분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범여권 통합론을 제기하셨고, 또 특히 그 5.3.1 지방선거 후에는 고건 그다음에 여권 연대론을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범여권이 연대 형태를 띠면서 비한나라당 유권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대든 통합이든 함께하는, 네. 범여권이 함께하는 모양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나라당을 찬성하지 않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네.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최근에 일부에서 나오는 외부 선장 승산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근태 의장이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이 열린우리당에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김근태 의장이야말로 어떤 범민주 세력이 연대와 연합을 통한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직한 대항 세력의 구축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 승선론이 다른 의미로 오해되지 않는다면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할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하신 고건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만약에 지금 신계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여권 통합 후보가 될 경우에 한나라당에 누가 나오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속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고건 총리가 과연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그때 가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범여권 후보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나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에게 찬성하지 않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런 후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단일 후보를 세우는 작업은 그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통합된 단일 후보론을 펴는 것이지 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관련 질문인데 얼마 전에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건 총리는 반드시 자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아름다운 희생을 그럴 준비도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범여권의 후보들은 국민의 지지율이 낮거나 높거나 여럿이 있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하자면 서로 경쟁하고 경합하고 주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평가를 받아서 어느 한 분이 선출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고건총도 절대 예외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름다운 승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내년 대선이 지역구도로 치러질 것인가 여부가 아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관심사인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비한나라당 전체가 묶여진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남 지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최근에 몇몇 선거에서 재보선에서도 그랬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호남은 열린우리당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내년 대선이 지역구도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우선 그 관측부터가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일은 정말 우리 정치권이 꼭 수행해야 할 일이고 개혁의 제1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는데 현실은 지역구도가 타파되었다기보다는 5.3일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지역구도가 강화된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져봤습니다. 또 뜻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지역구도로 안 갔으면 하는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간에 불문하고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 지역주의에 의해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맹렬한 반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성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역사에서 후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5.3일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지역선거라는 그런 측면이 나타났다고 좀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비판적 그 분석이랄까 반성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5.3일 지방선거의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부 여당 노무현 대통령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가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처지와 형편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경유착을 분리해낸 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됐다,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우리 역사에서 평가받을 일은 평가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구별해서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8.15 특사 후에 그 청와대 정무특보로 기용될 것이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분에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정무특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정무특보직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제가 맡는 게 과연 적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안받은 바는 없지만 제안받는다 해도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죠. 제가 적합할 점은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